2030 세대분들이 또다시 그렇게 집을 사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뭐가 좋아집니다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나와요. 그 용어가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추홀에서 사실 자살하신 분도 저 26 청년도 2만 원만 어머니한테 달라고 문자 남겨주고 좀 그게 뭐냐면 이제 그분 저희가 직접 가서 취재를 했어요. 예. 했는데 이분들이 전세 사기 당한 금액을 나라에서 보증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래서 갚겠다. 그러니까 좀 LH에서 좀 잠깐만 사줬다가 우리가 그걸 살 수 있게끔만 좀 해줘라. 이런 제안도 하는데 그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아직 정부 측에서는 있나 봐요. 근데 네 번째 운명을 달리하신 분은 그걸 하나하나 돈을 갚으려고 열심히 투잡, 쓰리잡 뛰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 얘기 들으면 그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것을 좀 우리가 인지해야만이 부동산 시장도 뭐 정상화라는 단어보다는 정신 좀 차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시도 지금 뭐 여러 가지의 그 개발들이 진행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저 오세훈 정부의 디자인 서울이라는 이런 느낌도 참 좋은데 말도 안 되게 인허가가 높아져서 그 용적률 높여가면서 기부 체납 땅으로 받고 돈으로 받아가지고 용적률을 최대한 줘가지고 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위원회라 그래가지고 계속 회의를 합니다. 봐라! 우리 이렇게 열 몇 차례까지 회의를 해가면서 꼼꼼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줬다. 하지만 이 몇몇 차례 자체가 결론은 이 사람들에게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과정의 요식행위일 뿐이지 정말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준비를 하시겠지만 좀 지나면 아마도 대장동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대장동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문제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어디선가에 횡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주요 그 요지의 땅에 그 호텔 땅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팔렸죠. 네, 많이 팔린 이유는 이제 호텔 영업도 안 되는 데다가 또 주거용 부동산 짓기만 하면 분양이 완판됐어요. 예. 그래서 뭐 하이엔드니 뭐니 해서 다 뭐 때려쥐었는데 지금 뭐 강남의 하이엔드 직접 취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직접 가봤습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말씀하시죠. 오피스텔, 평당 1억 정도 넘는. 예. 그런데 주차장도 세대수만큼 없고 당연히 없죠. 예. 그리고 또 제대로 이렇게 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막 소송전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보통 사실 분양할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압구정이 평당 1억 간다. 강남은 평당 1억 시대가 열렸다. 이런 뭐 기사도 사실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시세도 그렇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는 우상향해서 진짜 그 가격에 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때 당시 당장은 아닌데 당장 아닌 걸 자꾸 이리저리 끌어올리는 행위들을 하니까 부동산 거품이 우리 저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맥주 500cc짜리 네. 있어. 거품을 위에서부터 쫙 따르면 거품이 약간 일어나요. 엄청 들죠. 거품이 9고 맥주가 1이야. 맛있어 안 맛있어? 약간 결례죠. 그렇게 결례지. 따르면. 지금 부동산이 결례인 거예요. 너 실수한 거야? 아예 결례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맥주의 거품도 한 15%나 10%뭐 이 정도에서 있어야 맥주를 마시면 거품도 이렇게 예쁘게 묻고 맥주도 맛있고 그러는데 이 구가 거품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표영호가 하락론자냐? 아닙니다. 항상 그 부동산 얘기만 하면 맨날 너 상승 폭등이냐 폭락이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것도 진보 보수 나누는 것처럼 괜히 사람들 양분화시켜서 야 너는 폭등론자냐 너는 폭락론자냐 이러는데 그 질문 자체도 되게 우스운 질문이고 가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뭐냐면 저희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없는 채널입니다. 표영호 TV가 어디서 뭐 건설사에 돈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없는 데이터가 아니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시장론자 시장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거지 폭락해라 올라라 이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은 하락 데이터를 읽었는데 그게 진짜 하락이 된 거고 또 만약에 상승할 시간이 오면 그 데이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땐 저희가 여러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데이터가 한두 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알자 이 뜻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 데이터 책에 담겨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을 평가할 때 고평가 저평가를 평가할 때 뭐 어느 지표, 어느 데이터를 보시는지 뭐 다양한 우리 뭐 지표들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도 있고 뭐 금리도 있고 뭐 PIR도 있지 않습니까? 네, PIR도 있고 뭐 다양하죠. 우리 뭐 부동산원의 자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 어플들에도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걸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제가 아주 기초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GNI도 우리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기초적으로 인당 GNI, 네, 인당 GNI, 국민소득. 예, 그리고 GDP 역시 GDP 대비 우리의 집값 부동산 가격은 너무 버블이 심하다. 뉴욕의 PIR 주택 그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뉴욕 PIR 한 뭐 20배 될까요? 예. 10입니다. 10. 10밖에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뉴욕의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PIR이 10인 거예요. 우리 서울의 PIR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배 내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48인 지역도 있습니다. 48. 평균적으로 한 40대는데요. 강남은 48이니까 PIR이 뭐냐면 내 소득을 모아서 48이면 48년 모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란 뜻이에요. 네, 그것도 중위소득인가 그렇죠. 그렇죠. 예. 중위소득. 네. 우리 기자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위소득이신 분 보통 강남 사실 생각을 못 하시죠. 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8년 곱하기 2면 96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내 돈 다 안 쓰고 모아서. 숨만 쉬고. 가능합니까? 아, 불가능하죠. 가능하십니까? 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데 제가 뉴욕의 PIR이 10이라 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뉴욕 집값이 더 비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뉴욕은 소득이 높습니다. 예. 예를 들어 평균 2억 버는 분이 15억짜리 집에 사는 건 뭐 견딜만 하잖아요. 네. 근데 평균 4천만 원 버는 제가 15억짜리 집을 산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삽니까? 물론 대표님께서는 4천만 원 버시진 아니, 않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간단하게 기준 몇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PIR 많이 좀 보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제가 이제 남들이 다루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꼭 가격이 급등하진 않더라도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거하기에도 괜찮은 아파트들을 목록들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걸 빅데이터로 좀 추출하신 리스트가 있죠. 빅데이터로도 추출을 했고 제가 직접 현장을 다 가서 여기는 정원이 어떻게 있고 얼마나 걸리고 시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직장이 어디를 다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알아듣기 쉽게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 내용이 뒤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또 많이 맞습니다. 보시는 예, 동네별로 정리 잘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또 예. 어제 그저께는 그 북콘서트를 했는데 거기 와서 질문하시는 90%가 거기에 적어놓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책 보시면 부록에 제가 별도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꼭 보셔야지 사실 이 정보는 핵심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매경 TV 우리 저 자이언트 TV의 안갑성 기자님이 완전 갑이구나. 왜냐면 찐 갑이 아니라 찐. 왜냐면 제대로 모든 내용을 알고 질문을 하시니까 간혹 어디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실 단지 주옥같이 임장하신 단지들 몇 단지 이제 기억은 나는데 그래도 책 보셔야 되니까 미리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완전 찐이야. 안갑성 완전 찐이야. 마지막 질문 너무 영광입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또 2030 세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패닉방이다, 영끌족이다, 와 내 인생에 이제 내 집은 없는 건가 이런 절망감 속에 사실 사신 분들은 막 빚 여기저기 끌어서도 사셨고 또 없으신 분들 없으신 대로 막 진짜 막 전세 사기에 노출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 고민 많으신 이런 MZ 세대, 10대, 20대 분들 위해서 좀 대표님께서 내가 그래도 인생 살아보서 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말씀을.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중에 당신 같은 분들 때문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그 영끌 아파트 계속 오른다라는 기사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 오르니까 오른다고 썼겠죠. 어느 단지 오르니까 오른다고 쓴 거지. 근데 그거를 잘못 그 시그널로 받아들인 청년들은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사를 내진 않았겠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도나도 영끌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 제가 그 35.5%인가요? 35%가 아무튼 넘습니다. 영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요즘에 와서. 지난 3월달, 4월달에 보니까 2030 세대분들이 또다시 그렇게 집을 사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뭐 우리 경제부의 기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뭐 미국에서 부는 바람 자체가 이게 훈풍이 아니라 아주 그 냉각풍이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람이 조금만 좀 잦아지면 이제 언론에서도 뭐가 좋아집니다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나와요. 그 용어가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2030 세대분들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어느 분이 본인은 여러분 집 사지 마세요. 1가구 2주택까지면 이건 적폐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본인은 샀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야, 저 사람도 오죽하면 샀겠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니까?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영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돼야 합니다. 대출도 되고 집안이 좀 좋아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돈 빌릴 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청년 저는 대출도 안 해줄 뿐더러 영끌을 하고 싶어도 내 친구 따라서 나도 영끌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쩌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영끌 지금도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아파트들, 급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거를 산다는 건 모르겠지만 또 많은 그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산다는 것은 지금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저금리 시기가 길었는데 앞으로는 이 정도의 중금리 시대가 좀 길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들리는 얘기만 종합을 하자면 그래도 청약, 그래도 이제 살다 보면 결혼도 하셔야 될 분도 있고 또 애 교육 때문에 이사를 불가피하게 꼭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하면 실거주 갈아타기 아니면 청약 이 두 가지는 그래도 본인의 너무 무리한 빚 끼는 거 아니면 그래도 해라 이 정도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약도 지금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청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분양가 자체가 너무 고분양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비싼 고분양가의 새 아파트 사는 것보다 한 뭐 6, 7년 된 아파트가 또 괜찮은 아파트가 금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낫지 지금 최고가를 찍는 그 분양가 분양가도 낮추고 싶어도 못 낮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땅값을 비싸게 주고 샀고 또 원자재 값이 올랐고요. 많이 올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높은데 이걸 강제로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안 짓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세대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새 아파트를 너무 욕심내는 것보다 그냥 한 6, 7년, 7, 8년 또는 10년 정도 된 아파트 중에 아마 조금 가격이 내려와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저는 차라리 공략하라. 그리고 새 아파트 들어가면요. 그 증후군들이 있기 때문에 10년 되면 앞에 살던 사람들이 증후군을 다 빨아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살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이언트 TV 저는 사실 뭐 자주 보는 채널이긴 한데 그동안 와보지 못했는데 우리 안갑성 기자님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여기 참 고향 같고 좋네요. 앞으로 우리 자이언트 TV 이 영상 보시고 또 그냥 낼름 딴 데 가서 또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슬쩍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안갑성 기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좀 남들보다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것들. 요즘 정보의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한 걸음 빨리 이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큰 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표용의 대표님 생생한 임장기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서 매일 찾아보고 있어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자이언트 TV하고 표용호 TV하고 이렇게 보고 구독 안 누르고 나가는 분들이죠. 이해는 합니다. 클릭이라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분들을 다 품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